내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말 분양대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내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에도 사람들이 북적일 전망입니다. 2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개의 경우 지난 1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2기 4차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증시가 상승하는 산타랠리 현상을 올해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우리 증시는 당분간 조정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미니스톱을 롯데그룹이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해결해야 할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겨울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수도권에 분양된 아파트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불확실성도 줄었습니다. 이번 주 문을 여는 모델하우스에도 사람들이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강북권 로또 청약이란 평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주 1순위 청약에 11,000여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경기 부천시에 짓는 레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1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10,000여 개가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 32대 1. 올해 부천시에서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고객님들의 선호가 높은 편이고요. 중동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새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비수기에 집값 하락까지만 물려 시장엔 찬바람이 불지만 청약시장은 예외입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뛴 탓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편도 마무리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수도권에서 알짜로 꼽히는 단지들이 이번 주 줄줄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합니다. 우선 서울에선 SK건설이 은평구 수색구 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DMC SK뷰가 주목할 만한 단지입니다. 경기 지역에선 GS건설이 고양시의 일산자이 3차를 공급합니다.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도 분양이 이어집니다. 포스코건설은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공급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에 뛰어들기 전 단지의 장단점을 고루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여전히 분양가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데 비해서 대출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자금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 이후에 좀 청약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2기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신성장 동력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보았는데 지난 1년간 손에 잡히는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2기 4차위는 다를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1기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핵심 과제로 꼽았던 카풀에 대한 논의를 1년간 시작도 하지 못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닻을 올린 2기 4차위는 문제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기에서 카풀에 대한 논의가 택시업계와 정부, 국회에서 공회전했던 것이 문제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2기에서도 분명히 논쟁적인 것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초기부터 당정청 관계를 갖다 좀 고민해서
문제 인식부터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당정청이 개혁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된 의견입니다. 필요성을 알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인식을 공유해서 답을 찾는 것은 2기 4차위에서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 밖에 있는 4차위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유 경제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어서 다른 나라 수용하고 있는 거가 그 유용성을 몰라서 안 하겠어요. 그 4차 산업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고 실제적으로 무슨 의사결정권이 있는 데도 아니고 결국은 아까 이제 서로 책임을 떠미는 거잖아요. 4차위가 첨예한 이해관계와 제한된 조직 권한에 막혀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는 이맘때쯤 시장에서는 증시가 상승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올해는 산타랠리가 찾아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고돼 있어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계속되는 미중 무역전쟁 경계관과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우려 등 대외 리스크로 인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졌습니다.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신년 초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우리 증시의 조정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꺾이고 있고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서 조정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빠지고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덜 떨어지는 정도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이 내년 금리 인상을 3-4번 더 단행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반적인 환경은 좀 부정적이다. 근데 FOMC의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FOMC에서 어떤 금리 정책이나 향후에 이제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더라면 시장은 또 이제 한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표결과 13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통제권이 의회에 넘어가고 내각 재구성, 브렉시트 재협상 등 혼란으로 영국 경제가 침체돼 전 세계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ECB에서도 예측과 다르게 금리 인상에 유예적 태도를 보일 경우 역시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으로 간주돼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산타랠리 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당분간 시장에 노출돼 있는 악재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라도 100m 안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강화했죠. 때문에 현재 새 주인을 찾는 중인 미니스톱의 몸값은 치솟고 새 인수자 결정은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은 제일 비싼 값을 부른 롯데그룹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인수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남은 변수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이 미니스톱 인수의 최고가인 4천억 원대를 부르면서 롯데가 신세계그룹과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를 제치고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되면 세븐일레븐은 현재 1, 2위인 CU, GS25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고 사실상 3강 구도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3개 이하 사업장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인수합병 시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과 점포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이번 합병 성사 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게 되기 때문에 공정위는 자체 심사를 통해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우선은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인수에 뛰어들기 전에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미니스톱 전주들의 이탈 리스크도 중장기적인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편의점 점포 경영주들은 본사 지원금과 로열티 배분 등에 대해 본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형태라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매출 실적이 좋은 매장 경영주는 타사 조건이 더 좋으면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은 롯데가 우위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접점으로 편의점이 부상하고 지난주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강화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생존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정작 경사노위에서는 탄력 근로제를 논의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발걸음을 못 뗐습니다. 방향키를 잡고 논의를 이어가야 할 위원회 구성을 놓고 한국노총과 경사노위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회적 논의를 하는데 그런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사전적으로 자기가 재단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노사정위원회 측의 공식 사과 및 이런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돼야지. 경영계, 노동계는 각각 공익위원 추천권이 있는데 한국노총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둘러싸고 경사노위가 제동을 건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노총은 이런 식이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 경사노위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주 뒤면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이 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잡음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한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1월에는 탄력적 근로제 확대에 관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위원회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안 역시 첨예한 만큼 결론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지만 제도와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금융혁신지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는데 업계의 반응이 어쩐 일인지 좋지 않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핀테크를 지원하는 규제 완화 특례법안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통과로 내년부터 최장 4년 동안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금융위는 하위 법령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안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선발되면 2년간, 필요에 따라서는 총 4년까지 시장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쳐 정식 인허가를 받으면 최장 2년간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독점 사업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나 로보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와 같이 혁신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존 금융권과의 이해관계 탓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분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분야의 핀테크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혁신 사업자로 선발되려면 어떤 부분을 갖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기존 금융권에는 없던 독특한 서비스지만 현재 비슷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몇몇 핀테크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업체는 혁신 사업자로 선정되고 어떤 업체는 탈락할 텐데 그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주유소를 활용한 두 번째 공유 인프라 서비스 큐브를 론칭했습니다. 주유소 한켠에 무인 스마트 보관함을 설치해 택배 물품을 대신 받고 중고 물품이나 세탁물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고객은 주유하러 갔다가 물건을 맡기거나 찾을 수 있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유소.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유소에 이 같은 보관함이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손잡고 주유소의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유소 내에 설치된 스마트 보관함에 택배 보관, 중고 물품 거래, 세탁물 보관, 물품 보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가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도 세탁물을 넣어두면 세탁소에서 찾아가는 식입니다. 주유소 스마트 보관함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중고 물품 거래가 가능하고요. 차량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 이불같이 부피가 큰 세탁물도 편하게 맡기고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맡길 수 있고 주유소 입장에선 물건 찾으러 온 고객이 주유할 가능성이 커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보관함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과 주유소를 여러 사업에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인 스마트큐브는 스마트 보관함 제작과 시스템 운영 등을 맡고 리화이트는 세탁 서비스를, 맡아주는 물건 보관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중고 물품 거래 서비스를 맡게 됩니다. 우선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삼성로 주유소와 관악구 SK에너지 보라매 주유소 등 서울 20곳에 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고객 반응과 사업성을 검토한 뒤 거점 주유소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SK와 GS는 지난 9월 주유소에 택배 서비스 홈픽을 론칭한 바 있습니다. 주유소를 활용한 공유경제 서비스 1탄인 셈인데 이 서비스는 하루 최대 주문량이 10,000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핀테크 바람을 타고 무작정 늘어나기만 했던 은행 앱이 고객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한 은행의 앱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기까지 했는데요. 고객이 필요한 앱을 찾아서 매번 새로 깔 필요 없이 하나의 앱이 고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개별 앱으로 제공하던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습니다. 새로 선보인 NH스마트뱅킹 원업은 기존 스마트뱅킹과 금융상품마켓, 스마트인증과 퇴직연금, 스마트알림 등 5개 금융앱을 통합한 종합금융서비스 앱입니다. 분산돼 있던 기능이 한 앱에서 가능할 뿐 아니라 이체와 상품 가입 등 이용이 많은 업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이체 기능은 일체의 입력사항 없이 계좌 비밀번호만으로 이체가 가능해 단 7초 만에 완료할 수 있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또 맞춤형 상품 추천과 연령대별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메뉴를 제공하는 나의 메뉴 등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도 탑재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상담톡은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가능해 거래 내역 조회나 이체, 환율 조회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대훈 은행장은 통합앱을 기반으로 2019년이 농협은행 디지털 마케팅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서 통합앱을 가장 먼저 선보인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지난 2월 출시한 통합앱 솔은 이미 가입자 700만 명을 넘어서 연내 8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또 은행 대부분이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금융을 내세우는 만큼 비대면 채널 경쟁은 대표 통합앱으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아직 통합앱을 내놓지 않은 시중은행들도 기능 통합에 따른 에러 등 일부 기술적 문제를 우려하지만 최종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보다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일반화되는데 고객이 업무별로 필요한 앱을 찾아 쓰기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탓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금융투자협회장배 자선야구대회가 지난 토요일 폐막식을 끝으로 8개월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금융투자업계의 화합과 나눔의 장이란 취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기부금 전달식까지 진행됐습니다. 권영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사회의 아픔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금융투자인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제6회 금융투자협회장배 자선야구대회가 지난 8일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부의 자선야구대회는 금융투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총 23개 금융투자업계 야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14개 팀이 속한 금융리그와 9개 팀이 속한 투자리그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총 98경기를 펼친 결과 금융리그 우승은 미래에셋 대우가 차지했고 투자리그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결승전에 이어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금융투자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금융투자인들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라이프가 우리의 숙명입니다만 사회적 나눔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대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승전과 폐막식이 열리는 동안 경기장 밖에는 경기에 참석한 가족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야구 체험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비롯해 VR 놀이기구와 스포츠 게임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가 커지고 시장 사이의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종업원 3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체와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엔 1.1배 이하였지만 2014년엔 1.7배까지 확대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입사자가 1년 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년에서 2005년 3.6%에서 2015년에서 2016년 2%로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노사정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선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에 투자 대출한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또 이들 업종에 대출을 내주고 입은 손실은 경영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경남 고성에서 열린 조선업 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이 조선업 등 주력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국책은행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매해 경기 상황과 산업 전망을 고려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 공급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도 자금 공급 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주력 산업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으로 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조선자동차업이 고용 수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방 연쇄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면 5시간 미만인 사람보다 성인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위험이 최대 1.6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스페인 바야돌리는 르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르노 삼성 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부터는 연간 최대 15,000여 대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CT가 완성됐습니다. 국토부가 약 125억 원을 투입해 만든 KCT는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가 투자사 클라이너 퍼킨스와 리비캐피털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돈 약 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주춤한 사이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올 텐데요.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으로 확대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낮 한때 산발적인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10에서 40,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에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눈의 양은 지리산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 최고 8cm, 강원 영동과 호남 내륙, 경북 북부를 제외한 경상 내륙에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눈 또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로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동해안도 내일 눈비가 오기까지 공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면서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광주는 0도, 부산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울릉도 독도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눈 또는 비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